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가 다른 시기.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시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 막 설레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괜히 조용하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고 괜히 주변 정리부터 하고 싶어지는 시기. 오늘 이야기는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용한 변화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웃긴 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이 바뀔 때 뭔가 엄청난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건, 충격, 기회, 누군가의 한마디. 근데 실제로는 대박 나기 직전이 제일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번화한 거리가 갑자기 고요해지는 순간,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변화. 외부 자극이 귀찮아질 때.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술자리도 괜찮고 계속 뭔가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 답장 늦어지고 괜한 모임 피하고 SNS 스크롤도 피곤해지고 시끄러운 곳 가면 에너지가 확 빠져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울한가? 내가 이상해졌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에너지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신호예요.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에는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끝나고 내부에서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엔 사람보다 생각이 중요해지고 정보보다 감각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나갔을 텐데 지금은 뭔가 에너지가 안 나가요. 미안한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집에 있고 싶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틀 때는 조용하잖아요. 당신도 지금 그런 시기예요. 두 번째 변화. 목표는 안 보이는데 방향 감각이 생길 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지진 않았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다는 감각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근데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목표는 흐릿한데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이 일은 오래 못하겠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 갔다. 예전처럼 살고 싶진 않다.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뭘 안 할지는 확실해지는 시기죠. 이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버리는 시기예요.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엔 뭔가를 붙잡기보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컵에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묵은 물부터 버려야 하는 것처럼요. 지금 당신이 뭔가를 놓아주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 괜히 정리하고 싶어질 때 쓸데없이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방 정리, 책상 정리, 메모 정리, 연락처 정리,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이건 단순한 미니멀리즘 취향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공간 확보예요. 재밌는 것은 사람은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려면 비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직전엔 괜히 과거 흔적이 거슬립니다. 사진, 물건, 사람, 습관들.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보이죠. 그때는 좋아서 샀는데 지금은 전혀 취향이 아닌 것들. 그걸 버리면서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져요. 무게를 덜어내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바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 조급함은 줄고 이상한 담담함이 생길 때. 조급하지 않은데 멈추지도 않은 상태. 이게 되게 묘한 상태예요. 막 불안해서 허둥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누워있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은 쌓는 중인 것 같다. 아직 드러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감각.
이 시기엔 성과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기 같아 보여요. 근데 이때 제일 위험한 말이 있어요. 난 지금 정체된 것 같아. 아니요. 정체가 아니라 잠수 구간일 확률이 큽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목표 지점을 향해 조용히 전진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지금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변화. 과거의 버전이 어색해질 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인데요. 예전의 나로 행동하는 게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농담 잘하고 분위기 잘 띄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느낌. 또는 예전에는 모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피곤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가면을 쓰죠. 사회가 원하는 나, 부모님이 원하는 나, 친구들이 기대하는 나. 근데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에는 그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처음엔 불안해요. 진짜 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가 정리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출근길 풍경, 커피 한 잔, 창밖의 하늘.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각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바쁘게 살 때는 감각이 무뎌져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 느리게 보고, 더 깊게 듣고, 더 섬세하게 느끼게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걸 발견하는 능력. 그게 지금 당신한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하거나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산책을 즐기게 돼요. 창작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다 신호예요. 내면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일곱 번째 변화. 시간 감각이 달라질 때. 마지막 신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가 중요했어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결과 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급함이 사라져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 속도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변화는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익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과일도 제철에 먹어야 맛있듯이 인생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긴다는 건 당신이 이미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급하게 찾을 때는 안 보이던 기회들이 여유를 가지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만날 때는 안 맞던 사람이 여유 있게 만나니까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인생이 진짜 뒤집히기 직전에 꼭 하고 싶은 말.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해졌다는 건 꺼진 게 아니라 모아진 겁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은 화려하지 않고 설명도 안 되고 남들 눈엔 아무것도 아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스스로를 무시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을 놓쳐요. 지금 혹시 사람 만나기 귀찮고 예전 방식이 싫어지고 괜히 정리만 하고 있고 방향만 어렴풋이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 신호가 아니라 전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조급해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갑자기 열리는 기회, 전혀 예상 못한 전개. 그게 다 이 조용한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게 돼요. 아, 그때 그 조용했던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구나. 지금 이 영상이 이상하게 끝까지 보였다면,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당신도 이미 조용한 변화를 지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뒤집히기 직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람이 멈추듯이,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가 다른 시기.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시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 막 설레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괜히 조용하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고 괜히 주변 정리부터 하고 싶어지는 시기. 오늘 이야기는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용한 변화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웃긴 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이 바뀔 때 뭔가 엄청난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건, 충격, 기회, 누군가의 한마디. 근데 실제로는 대박 나기 직전이 제일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번화한 거리가 갑자기 고요해지는 순간,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변화. 외부 자극이 귀찮아질 때.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술자리도 괜찮고 계속 뭔가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 답장 늦어지고 괜한 모임 피하고 SNS 스크롤도 피곤해지고 시끄러운 곳 가면 에너지가 확 빠져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울한가? 내가 이상해졌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에너지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신호예요.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에는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끝나고 내부에서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엔 사람보다 생각이 중요해지고 정보보다 감각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나갔을 텐데 지금은 뭔가 에너지가 안 나가요. 미안한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집에 있고 싶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틀 때는 조용하잖아요. 당신도 지금 그런 시기예요. 두 번째 변화. 목표는 안 보이는데 방향 감각이 생길 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지진 않았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다는 감각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근데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목표는 흐릿한데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이 일은 오래 못하겠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 갔다. 예전처럼 살고 싶진 않다.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뭘 안 할지는 확실해지는 시기죠. 이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버리는 시기예요.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엔 뭔가를 붙잡기보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컵에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묵은 물부터 버려야 하는 것처럼요. 지금 당신이 뭔가를 놓아주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 괜히 정리하고 싶어질 때 쓸데없이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방 정리, 책상 정리, 메모 정리, 연락처 정리,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이건 단순한 미니멀리즘 취향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공간 확보예요. 재밌는 것은 사람은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려면 비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직전엔 괜히 과거 흔적이 거슬립니다. 사진, 물건, 사람, 습관들.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보이죠. 그때는 좋아서 샀는데 지금은 전혀 취향이 아닌 것들. 그걸 버리면서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져요. 무게를 덜어내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바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 조급함은 줄고 이상한 담담함이 생길 때. 조급하지 않은데 멈추지도 않은 상태. 이게 되게 묘한 상태예요. 막 불안해서 허둥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누워있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은 쌓는 중인 것 같다. 아직 드러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감각. 이 시기엔 성과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기 같아 보여요. 근데 이때 제일 위험한 말이 있어요. 난 지금 정체된 것 같아. 아니요. 정체가 아니라 잠수 구간일 확률이 큽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목표 지점을 향해 조용히 전진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지금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변화. 과거의 버전이 어색해질 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인데요. 예전의 나로 행동하는 게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농담 잘하고 분위기 잘 띄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느낌. 또는 예전에는 모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피곤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가면을 쓰죠. 사회가 원하는 나, 부모님이 원하는 나, 친구들이 기대하는 나. 근데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에는 그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처음엔 불안해요. 진짜 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가 정리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출근길 풍경, 커피 한 잔, 창밖의 하늘.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각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바쁘게 살 때는 감각이 무뎌져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 느리게 보고, 더 깊게 듣고, 더 섬세하게 느끼게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걸 발견하는 능력. 그게 지금 당신한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하거나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산책을 즐기게 돼요. 창작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다 신호예요. 내면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일곱 번째 변화. 시간 감각이 달라질 때. 마지막 신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가 중요했어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결과 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급함이 사라져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 속도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변화는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익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과일도 제철에 먹어야 맛있듯이 인생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긴다는 건 당신이 이미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급하게 찾을 때는 안 보이던 기회들이 여유를 가지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만날 때는 안 맞던 사람이 여유 있게 만나니까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인생이 진짜 뒤집히기 직전에 꼭 하고 싶은 말.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해졌다는 건 꺼진 게 아니라 모아진 겁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은 화려하지 않고 설명도 안 되고 남들 눈엔 아무것도 아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스스로를 무시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을 놓쳐요. 지금 혹시 사람 만나기 귀찮고 예전 방식이 싫어지고 괜히 정리만 하고 있고 방향만 어렴풋이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 신호가 아니라 전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조급해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갑자기 열리는 기회, 전혀 예상 못한 전개. 그게 다 이 조용한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게 돼요. 아, 그때 그 조용했던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구나. 지금 이 영상이 이상하게 끝까지 보였다면,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당신도 이미 조용한 변화를 지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뒤집히기 직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람이 멈추듯이,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